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의 그 후퇴를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열사별로 자율성을 주고 각자 자율적인 상황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채용하고 그 유연한 그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의 이나무입니다. 네, 훈우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가총액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서 처음 다룰 때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랑 애플이랑 시가총액 차이가 4배에서 5배 사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삼성전자는 박살나고 애플은 계속 올라서 시가총액 차이가 지금 몇 배 나는 거죠, 교수님? 그 우리가 처음 거의 첫 유튜브가 아마 네. 3달 전쯤 애플하고 삼성전자 비교하는 거였는데 이제 둘 다 너무 좋은 회사인데 조금 우리가 이제 차이점을 알고 투자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 책에 그 작년 말 기준으로 그때 삼성전자랑 이제 애플을 뭐 좀 심플하게 이제 비교하는 걸 했어요. 근데 네네. 그게 실제 뭐 상반기 내내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이나 올해 뭐 가을 정도만 해도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하고 애플의 시가총액 차이가 한 5배쯤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한 3달 사이에 이제 훨씬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트렌드가 어느 정도 그렇게 격차가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계산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몇 배 차이 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네. 거의 7배나 차이 나요. 그래서 진짜 우리 동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네. 서학개미들이 네.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들고 있는 게 애플이죠. 그래서 뭐 진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인데 나름대로 뭐 성장성의 차이도 있고 퀄리티의 차이도 있고 거버넌스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져서 이제 7배. 그래서 삼성전자가 77,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시총이 한 517조 원입니다. 그게 이제 달러로 계산하면 4,400억 달러. 애플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가 179불이었어요. 그러면 시총이 2조 9천억 달러. 그래서 조금 감이 안 드실 텐데 우리나라 1년에 우리 5,200만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GDP가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버는 거에 거의 한 2배 정도만큼 되는 게 애플의 기업 가치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더 많이 났냐. 이제 그걸 좀 저희가 이해하는 게 이 종목 두 개를 장기간 들고 갈 때 어떻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이미 이제 우리가 12월이니까 그러니까 펄을 볼 때 금년 거가 아니고 이제 내년 2022년 걸 갖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애널리스트마다 이제 수익 추정이 좀 틀린데 내년에 한 순이익이 한 45조 원에서 한 50조 원 정도 된다고 보통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가 11배. 네. 애플은 이익이 좀 원래 내년에 늘어나는데 실제 그 미국 법인세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늘어나고 나서 조금 오르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순이익이 110조 원.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한 2배가 좀 넘죠. 2.5배쯤 된다고 할 수 있나요? 근데 퍼가 최근에 한 3개월, 4개월 전만 해도 25, 6배에서 31배로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상식적으로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쪽에 더 가까운 것 같고 애플은 진짜 애플만의 생태계, 그렇죠. 플랫폼화 그렇죠. 생각하는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총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빅테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의 지주사 알파벳, 페이스북 요 5개를 빅테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애플은 하여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그 중년 같은 50대 그런 느낌이 주는 회사, 퀄리티는 좋지만 그래서 그 이유가 지난 10년 동안 빅테크 중에서 애플의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순이익만 보면 순이익 증가율이
연 10% 정도였거든요. 이제 거기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함으로써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한 13%, 네. 14% 됐는데, 근데 이제 2021년에 애플이 코로나랑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폰 모델 뭐 이런 거 붐을 타고 나서 순이익이 급증을 해서 이제 삼성과의 그 이익 격차가 더 벌어졌고, 네. 그래서 이제 순이익이 110조 원 대 한 45조 원 그렇고, 근데 퍼가 더 벌어진 이유는 왜냐하면 시총이 5배에서 7배가 된 거는 이익의 격차도 있지만 네. 퍼가 더 벌어짐으로써 둘을 곱하니까 이제 더 네. 시총이 5배에서 7배가 된 거죠. 그래서 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그 기업의 장기 성장성, 그러니까 올해 내년만의 이익이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5년, 10년 그 이후에 아주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할까. 근데 그 업종에 이제 많이 달려 있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거버넌스, 얼마큼 믿을 수 있는 회사냐. 그 두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애플이 옛날에 뭐 한 4, 5년 전에 퍼가 한 10배, 15배에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25배로 늘어났죠. 그게 다시 이제 30배가 넘은 것은 가장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면 네. 매우 주주 친화적이다.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매년 3, 4%씩 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내용은 올해 내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앞으로도 계속 해당이 될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세계 최고의 인력을 계속 애플이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그다음에 한 20조, 25조 원의 R&D 투자를 해서 장기 성장성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애플 주가가 좀 모멘텀을 타서 180달러를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진짜 구체화해서 이제 메타버스 제품이 이제 곧 나온다고 이제 눈에 쓰는 그런 네. 고글 같은 게 나온다고 애플이 그러죠. 당연히 뭐 그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그 지난주에 애플의 그 R&D 파이프라인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한 이제 애플 자동차가 저는 나온다고 꼭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특허 출원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팀 쿡이 되게 강조하는 헬스케어 피트니스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애플의 하드웨어 성장성이 떨어지면 서비스 이런 부분이 이제 성장성을 이끌어가게 팀 쿡이 아주 전략적으로 진짜 잘해서 제 생각에는 뭐 애플이 한 15% 이상 매년 성장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한 5년, 10년 동안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삼성전자도 좀 연말에 좀 사장단 아까 말씀하신 사장단 인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뭐 창의적인 기업 문화가 의미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위기감을 느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모리 쪽에 독보적인 리더십이 있지만 일단 파운드리가 뭐 TSMC를 따라잡는 게 일단 쉽지는 않고 TSMC가 워낙 잘하거든요. 그리고 디램하고는 좀 비즈니스 모델이 틀리니까 삼성의 DNA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대기업은 연말에 이제 사장단 교체를 하잖아요. 사장단을 갈고 그 다음에 임원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인사로 일반 직원들 승진이 이어지는데 지난주 전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이 괜찮았는데도 대표이사급 3명을 전원 교체를 했죠. 그래서 뭐 언론들의 그 보도를 보면 2017년 이후로 최대 인사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뭐 그 삼성그룹 임원들 좀 뭐 퇴직한 분들 고위 인사들 얘기는 조금 요즘 그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좀 타성해졌다는 그런 지적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 미팅 이런 데서 좀 듣고 그랬어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의아해했던 게 애플은 이제 저는 애플 제품을 5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생태계에 들어가서 무조건 애플 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저희 애들 포함하면 한 15개 이상을 쓰거든요. 애플 거를 무조건 재구매를 합니다. 근데 삼성은 스마트폰이 뛰어나고 가전이 뛰어나고 브랜드가 있는데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B2C 사업 영역인 그 가전, 그 다음에 모바일 부분을 통합해서 이제 부회장을 앉혔죠. 그래서 애플의 생태계를 진짜 이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뒤늦게나마 삼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이제 이런 그
그 사장당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 부분을 통폐합. 그 결국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인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구독 경제식으로 가서 플랫폼화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고객 데이터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애플은 저에 관한 엄청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삼성은 이제 그렇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전 모바일과 반도체를 이제 두 개 축으로 삼성전자가 비즈니스 모델을 개편을 했는데 과연 잘 될지, 삼성전자가 워낙 뛰어난 회사니까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을 1년에 한 2번 정도 가면 그 젊은 사람들하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금융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IT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삼성과 애플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매장 가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한테 삼성이나 한국 그 IT 업체들, 뭐 대표적인 데들이 많죠. 그런데 합류할 그런 오퍼가 오면 취직할 생각이 있냐. 그러면 거의 뭐 100명이면 99명이 나는 뭐 하드웨어는 모르지만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으로서 삼성은 매력적인 직장이 아니다라고 하고, 오히려 저는 깜짝 놀란 게 중국 업체인 바이트댄스인 그 자회사인 틱톡. 틱톡이 미국에서 엄청 요즘 잘 나가거든요. 틱톡은 내가 조인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틱톡이 미국에서 또 일부 또 미국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현지화를 많이 해서 그게 실제 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하드웨어를 잘하지만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렇게 뒤처져 있고, 이번에 인사를 보면 이제 그룹의 그동안 뭐 비서실 구조본 역할을 했던 그 정모 사장이 이제 부회장이 있는데 그거는 관리를 그룹 차원에서 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의 그 후퇴를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열사별로 자율성을 주고 각자 자율적인 상황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채용하고 그 유연한 그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에 그런 그 뭐 80년대 90년대 제조 중심의 문화가 아직까지 좀 위에서 특히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계열사들한테, 계열사 사장 임원한테 정권을 줘서 이 사람들이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고 그런 인재들을 뽑고 그래야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데를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은 이번 인사를 보면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쉬운 면도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주가 향후 5년, 10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을 보면 저는 항상 한 10년 정도를 한번 놓고 얘기하자 그러냐. 삼성전자가 배당 포함해서 매년 16%의 그 주식 그 수익률을 우리 투자가한테 올려줬어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입니다. 삼성전자를 빼면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는 매년 3%밖에 수익을 안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16%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앞으로 올리긴 쉽지는 않지만 제 생각엔 5년, 10년 동안은 연 한 10%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뭐 되게 훌륭합니다. 근데 애플은 이거보다는 높은, 아까 말씀드린 미래의 성장 모멘텀을 지금 R&D 파이프라인에 애플 자동차든 메타버스든 헬스케어, 피트니스건 이런 쪽에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보다는 높은 15% 이상의 연 장기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 5년, 10년을 놓고 이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삼성전자의 작은 주주로서 그리고 삼성 그 갤럭시 폰만 쓰고 삼성에 대해서 되게 그 여러 가지 의견은 많지만 그래도 뭐 이거 국뽕은 아니지만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삼성전자 뭐 대단한 훌륭한 기업입니다. 근데 훌륭한 대표적인 우리가 기업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애플은 세계 최고의 S급 기업이니까 이제 거기랑 비교를 해서 그런 거죠. 뭐 엄청난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랑 애플의 시가총액 차이에 대해서 좀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